이제 솔직히 말할게. 난 처음부터 당신 재산이 목적이었어.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싸늘했던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문화센터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제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창원에 사는 박국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하는 건 저처럼 황혼의 외로움에 힘겨워하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예요. 지금 제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 나 있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함께 일구며 모은 상가 건물들은 하나둘 그의 빚 보증으로 넘어갔고 자식들 걱정 없이 보내려 했던 노후 자금은 이제 꿈이 되어버렸죠. 남편과의 사별 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늘 단단하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자부해왔어요. 하지만 그런 제가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제 이야기가 끝난 뒤 나였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한때는 그랬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멍청하고 철없는 할망구들이 다 있나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더군요. 특히나 외로움이라는 감정 앞에서는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배신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그 차가운 고백을 듣기까지의 모든 순간들을요. 10년 전 그날은 유독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두던 순간 창밖에 커튼이 거세게 흔들렸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처녀 시절부터 평생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쉽게 떠나버렸죠. 여보, 당신 없이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빈집이라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늘 저녁이면 들리던 현관문 열리는 소리, 여보, 나왔어 하던 목소리, TV 소리. 그 모든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큰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작은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었죠. 자식들이 엄마 혼자 있는 거 걱정된다고 이사 오라고도 했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엄마, 우리가 자주 들를게요. 처음엔 자식들이 자주 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방문도 뜸해지고 전화도 짧아지더군요. 자식들에게도 자신만의 삶이 있으니까요.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였어요. 또 하루가 지났다.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졌죠. 밥을 먹어도 TV를 봐도 빨래를 해도 모든 게 혼자였으니까요. 여보세요? 네, 엄마. 아니, 그냥 잘 지내나 해서. 점점 자식들에게 전화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할 말이 없어도 그저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요. 나중엔 제가 부담스러워졌는지 자식들의 목소리에서도 피곤함이 묻어나더군요. 밤이 가장 무서웠어요. 낮에는 그래도 바쁘게 움직이면서 잊고 지낼 수 있었지만 밤만 되면 고요한 집안에 저와 외로움만이 가득했으니까요. 잠들기 전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 짓는 날이 많아졌고 어느새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박 여사님 요즘 잘 안 보이시네요. 네. 동네 슈퍼 아주머니의 말씀에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집에만 틀어박혀 살았는지. 거울을 보니 헬쑥해진 얼굴에 어두워진 눈빛, 한숨 쉬는 것조차 지친 모습이더군요. 우울증이라는 걸 처음엔 몰랐어요.
그저 남편이 보고 싶은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의 구멍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바깥 공기는 차갑기만 하고, 텔레비전을 켜도 웃음소리는 공허하기만 했어요. 이렇게 제 인생이 끝나는 걸까요?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롭고 무기력했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달라져야 해. 그때는 몰랐어요. 이 생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걸. 변화의 시작은 딸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엄마, 동네 문화센터 한번 가볼래요? 미술반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던데. 처음엔 고개를 저었죠. 웃고 떠드는 사람들 속에 끼어서 어색하게 앉아있는 제 모습을 상상하니 더 우울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딸아이가 계속 권했어요. 엄마, 한 번만 가보면 안 돼요?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가보세요. 그렇게 마지못해 찾아간 문화센터였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했던 봄날, 그곳에서 저는 김인표 씨를 만났습니다. 박 여사님도 처음이신가 봐요. 저도 오늘 첫날이네요. 수줍게 웃으며 말을 걸어온 그는 70대 초반의 점잖은 신사였어요. 노래교실에는 남자분들이 거의 없었어. 깔끔한 옷차림에 은은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첫눈에 호감이 갔죠. 아, 네. 딸애가 자꾸 권해서 왔어요. 저도 그래요. 자식들이 아버지 이러다 우울증 걸리신다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임표 씨도 저처럼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식들은 다들 제 살길 찾아 나가고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시계를 봐요. 오늘은 또 이긴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싶어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속마음을 누군가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노래교실이 끝나고 함께 걸어 나오는데 임표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건가요? 네. 아마도요. 그럼. 수업 끝나고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처음 깨달았거든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누군가를 배려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함이 느껴졌죠. 그렇게 우리는 매주 만나게 되었어요. 때로는 노래교실이 끝나고 카페에서, 때로는 근처 공원 벤치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박 여사님,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을 만날 줄은 몰랐네요. 평생을 사업을 하면서 이 나이까지도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여사님이랑 같이 있으면 다른 일은 다 잊고 편안해집니다. 죽을 때까지 쓸만한 돈을 벌고도 공허한 느낌이었는데 이 공허함을 채우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네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무서웠던 저에게 임표 씨와의 만남은 작은 희망이 되어 주었죠.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시계 보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려지네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따뜻한 봄날의 만남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될 줄은요. 문화센터에서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매주 2번이던 만남이 어느새 매일로 바뀌었고 짧은 차 한 잔이 긴 산책이 되었죠. 여사님, 오늘은 제가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가고 싶은데. 어느 날 임표 씨가 제안한 곳은 바닷가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진중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더군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도 있다니 부끄럽네요.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나눈 이야기는 젊은 시절 연인들의 대화처럼 달콤했어요.
남편과 함께였던 마지막 날의 이야기, 혼자가 된 후의 외로움, 그리고 서로를 만나고 달라진 일상까지. 박 여사님이 커피를 내리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임표 씨는 제가 하는 소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늘 여사님 하고 공손하게 부르면서도 때로는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죠. 그 손길에서 진심 어린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사실 요즘 잠을 못 이루곤 해요. 여사님 생각에. 어느 날 밤, 그가 전화로 고백했어요. 나이 들어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부끄럽다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죠. 여사님도 느끼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졌다는 걸.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혼자서는 맛없다고 생각했던 밥도 맛있게 먹게 되고, 아침이 기다려지고, 거울 보는 시간이 늘어났으니까요. 박 여사님, 우리 이제 혼자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요? 봄날의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날, 임표 씨가 조심스레 재혼을 제안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켠에서는 기다리고 있었던 말인 것 같았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늦은 나이에 다시 생긴다는 게 저는 이게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돌아가신 남편 생각에 망설여지면서도 이제는 저도 행복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하지만 임표 씨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주었죠. 여사님의 행복한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어요. 매일 아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연락으로 시작해서 밤에는 편히 주무세요. 라는 인사로 하루를 마무리했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난 뒤 우리의 데이트는 더욱 달콤해졌어요. 꽃집 앞을 지날 때면 우리 여사님은 저 꽃보다 아름다우신데. 라며 수줍게 웃던 모습,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나타나 감기 걸리시면 안 되죠? 하며 걱정해주던 따뜻한 마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 인생의 마지막 봄이었나 봅니다. 어머니, 그 양반 좀 이상해요. 처음으로 임표 씨를 만난 딸아이의 말이었어요. 평소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의 제 딸이었지만 그때는 너무 예민하다고만 생각했죠. 무슨 소리야? 그렇게 점잖으신 분한테 엄마, 요즘 뉴스 안 보세요? 요즘 나이 들어서 외로운 사람들만 노리는 재혼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제발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딸의 말에 저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김 선생님은 그럴 분이 아니야. 나이 든 사람을 의심하면 안 돼. 하지만 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때 딸의 걱정 어린 눈빛을 외면한 게 이렇게 후회될 줄은 몰랐습니다. 동네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박 여사님, 그분 뭐 하던 분인지는 아세요? 여사님, 그분 전 부인은 어떻게 돌아가셨대요? 수없이 던져지는 질문들이 귀찮기만 했죠. 오히려 제 눈에는 그들이 시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이 들어 찾아온 늦은 행복을 질투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행복을 방해하려는 모든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분이 돈 같은 거 달라고는 안 하죠? 내 돈인데 그런 걸 왜 물어보니? 또다시 시작되는 딸의 말을 저는 강하게 끊었습니다. 이제 그만.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김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돌이켜보면 그때 제 모습은 얼마나 어리석었을까요? 첫사랑에 빠진 여고생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김 선생님은 달라. 다들 몰라서 그래. 매일 밤 전화해주는 다정한 목소리, 아침마다 보내주는 따뜻한 문자, 만날 때마다 건네는 진심 어린 눈빛. 그 모든 게 거짓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재산 분할은. 이제 그만해.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데 왜 자꾸 방해하려고 하니? 결국은 엄마 돈 때문에 그분도 만나지 말라는 거냐?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때의 전 그저 제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으로만 보였죠. 모든 징조가 있었는데, 모든 경고가 있었는데, 사랑의 눈이 멀면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저는 스스로 재앙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여보, 잠깐 시간 좀 될까요? 그렇게 임표 씨와 같이 산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른 임표 씨의 무거운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죠. 무슨 일 있으세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는데 처음으로 본 임표 씨의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평소에 점잖고 의젓한 모습이 아닌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어색하게 앉아 있더군요. 사실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의 이야기는 이랬어요. 20년 넘게 해오던 사업이 갑자기 위기를 맞았다고. 거래처에서 결제를 미루는 바람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다음 주만 되면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올 텐데 혹시 2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임표 씨의 다음 말에 제 마음은 녹아내렸죠. 아내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너무 부끄럽네요.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눈시울이 붉어진 그의 모습에 제 마음도 아파왔어요. 이제 우린 부부이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남인가요? 통장에서 돈을 찾아 건네는 제 손이 떨렸어요. 처음으로 남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죠. 정말 고마워요. 다음 주면 꼭 갚을게요. 이런 아내를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날 밤 임표 씨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어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손을 꼭 잡고 이제 당신이 제 삶의 전부예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어찌 의심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약속한 다음 주가 되자 임표 씨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여보, 거래처에서 또 결제를 미뤘어요. 이번 주만 더. 그렇게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2천만 원은 3천만 원이 되었어요. 여보, 혹시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신마저 날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거짓말 한 적 있나요? 제 물음에 서운해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제가 미안해졌어요. 딸아이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곧바로 지워버렸죠. 아니에요. 제가 예민했나 봐요. 곧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저는 또다시 통장을 열었어요. 남편을 믿지 못하는 제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그 순간에 멈췄더라면. 하지만 이미 저는 깊은 늪에 발을 담그고 있었고 그 늪은 제 전 재산을 삼켜버릴 만큼 깊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2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되고 어느새 5천만 원. 그렇게 숫자는 점점 불어났어요. 여보, 이번이 마지막일 거예요. 거래처에서 곧. 늘 같은 말로 시작했지만 끝은 달라졌어요. 처음엔 다음 주였다가 다음 달이 되더니 나중엔 조만간이라는 애매한 말로 바뀌었죠.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여보,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볼까요? 그러자 임표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다정한 미소를 지었죠. 당신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매번 돈을 요구할 때마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어요. 거래처 사장이 갑자기 입원을 했대요. 은행 시스템 점검 때문에 송금이 지연됐네요. 세관에서 물건이 억류됐다고 하네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가슴 한켠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밤마다 임표 씨의 휴대폰에 걸려오는 모르는 번호의 전화들. 아, 거래처예요. 요즘은 밤늦게까지 일해서. 통장 잔고는 눈 녹듯 줄어들고
적금도 하나둘 해지했어요. 월세가 들어올 때면 바로 임표 씨의 통장으로 입금되기 시작했고, 여보, 이러다 우리 전 재산이.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조금만 더 참으면. 불안한 마음에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보면 거실에서 전화하는 임표 씨의 목소리가 들렸죠. 알아요. 네, 곧 해결될 거예요. 그 무거운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어느 날은 우연히 서랍을 정리하다가 낯선 차용증을 발견했어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분명 제가 찍은 적이 없는. 여보, 이건 뭐예요? 아, 그건 말이야. 급해서. 당신이 주무시는데 깨우기가. 설명을 들을수록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의심하면 할수록 그의 변명은 더욱 교묘해졌죠. 당신이 그렇게 날 못 믿는다면 차라리 이혼하자고 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알아요? 그의 말 한마디에 제 의심은 죄책감으로 바뀌었고, 죄책감은 곧 체념으로 이어졌어요.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일 때마다,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린 것 같아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속삭이듯 들리는 전화 소리, 어딘가로 숨기듯 들어가는 서류들, 그리고 점점 차가워지는 그의 눈빛. 이제 와 생각하면 그때 제 가슴 한켠의 불안감은 곧 닥칠 폭풍우를 예감하는 것이었나 봅니다. 여보, 제 지갑 못 보셨어요? 어느 날 아침 화장대 앞에서 지갑을 찾던 중이었어요. 그때 임표 씨가 안방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순간 뭔가 서둘러 서랍을 닫는 소리. 아, 여보. 지갑은 거실에 있던데.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마치 놀란 듯한. 화장대로 다가가 보니 살짝 열려있던 서랍. 분명 제 통장이 있던 자리가 조금 비뚤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잠들기 전에 통장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일 밤 같은 자리, 같은 위치로 놓아두고 다음 날 아침이면 미세하게 달라져 있는 위치.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의심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됐죠. 새벽 2시, 3시.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깰 때면 어김없이 베란다에서 들리는 임표 씨의 낮은 목소리. 알아요. 네. 알아요. 곧 해결될. 제가 베란다 쪽으로 가면 서둘러 전화를 끊고는 아, 미국 거래처라서. 지차가 있어서. 하지만 우리나라가 새벽이면 미국은 한낮일 텐데. 그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수시로 울리는 모르는 번호의 전화들. 그때마다 자리를 피해 통화하는 임표 씨. 그리고 돌아와서는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냥 보이스피싱이에요. 어느 날은 제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니 놀랍게도 안도의 한숨을 쉬더군요. 그래요? 그럼 오늘 약속은 취소해야겠네요.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오늘은 꼭 같이 가자고 했었는데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면서도 제가 다가오면 황급히 서류를 서랍 속에 넣는 모습. 통화할 때면 반드시 베란다로 나가는 습관. 갑자기 찾아오는 거래처, 사람들과 급하게 나가는 약속들. 여보, 이따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세요? 아, 그냥 거래처 사람들이랑.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돌아오는 건 늘 같은 대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떨리던 그의 손. 자꾸만 시계를 확인하는 불안한 눈빛. 밤이면 창밖에 서성이는 낯선 그림자들. 우편함에 자주 들어있는 독촉장들. 그리고 점점 짧아지는 대화. 여보, 왜요? 아니, 아무 일도 아니에요.
말을 걸어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그의 모습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더 이상 제 눈을 마주치지 않는 그의 눈빛. 예전에 다정하고 따뜻했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는 눈물 속에서 저는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날은 유난히도 흐린 가을 아침이었어요. 거칠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죠. 시계를 보니 아직 6시도 되지 않은 이른 시간. 김인표 씨 집이죠? 문 좀 열어보세요. 처음 보는 남자들이었어요. 양복을 입었지만 조폭 같은 인상을 가진 두 남자가 서 있었죠. 누구신가요? 김인표는 어디 있습니까? 돈 받으러 왔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김인표한테 받아야 할 돈이 얼만 줄 아세요?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닐 곳도 없을 텐데.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던 임표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현관으로 뛰어가려는 걸 남자들이 붙잡았죠. 이번엔 어딜 도망가려고? 그동안 도망 다닌 것도 모자라? 여보, 이게 무슨... 제 떨리는 목소리에 남자 중 한 명이 차갑게 웃었어요. 아직도 모르시나 보네요. 대개 남편, 아니 사기꾼 김인표의 정체를요. 그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경찰서 조서, 신문 기사, 법원 판결문. 결혼 사기 전과 3범입니다. 홀로 사는 부유한 여성들을 꼬드겨서 재산을 갈취하는 게 수법이죠. 거짓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이분들은 누구냐고 물어보시죠. 그가 휴대폰으로 보여준 사진 속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 있었어요. 모두 임표 씨와 찍은 사진이었죠. 전부 김인표의 전 부인들입니다. 이혼한 여자, 사별한 여자, 돈 있는 여자들만 골라서 결혼했다가 전 재산을 빼앗아 도망간 거예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임표 씨를 바라봤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줌마, 이제 좀 정신 차리세요. 이 자식이 얼마나 악질인 줄 알아요? 강남에 사시던 어떤 분은 결혼 2달 만에 14억을 털렸다니까요. 그것도 모자라 우울증에 시달리다. 닥쳐. 증거도 없는 말을. 임표 씨가 소리를 질렀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머리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귓가에서 우웅거리는 소리.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 아줌마도 통장 잔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바닥났을 거려. 등기부등본도 한번 떼어보시고요. 말도 없이 근저당 설정된 거 많을 텐데.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모든 기억들. 밤마다 오는 수상한 전화들. 통장을 몰래 보던 모습. 황급히 숨기던 서류들. 여보, 제발, 이건 다 거짓말이죠?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한마디. 시끄러워. 네가 멍청해서 당한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현관문 앞에서 도망가려던 임표 씨를 남자들이 거칠게 붙잡아 거실로 끌고 왔어요. 그의 모습은 제가 알던 점잖은 신사가 아니었죠. 마치 들킨 도둑처럼 초조하게 주변을 살피는 눈빛.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비웃음이었어요. 무슨 일이긴? 이제 들킨 거지 뭐. 아줌마도 참 순진하시네. 그 나이 먹도록 세상 물정을 그렇게도 모르시나?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늘 여보, 당신 하며 다정하게 불러주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낯선 사람처럼 차갑고 거친 말투.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이제 와서 그런 걸로 섭섭해 하시게. 그동안 얼마나 친절하게 내드렸습니까? 돈값은 했다고 봐야죠.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그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섰죠.
당신이 그동안 날 속였다는 거예요? 속였다고요? 할망구가 스스로 준 거잖아요. 내가 언제 협박했어? 강제로 뺏었어? 그의 뻔뻔한 태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럼 그동안의 사랑도 결혼도 사랑! 이 할망구 웃기네! 그의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할망구도 외로워서 나한테 기댄 거고, 나도 돈이 필요해서 할망구한테 기댄 거고, 공평한 거래 아닙니까?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10년을 함께 산 것 같은 믿음, 평생을 함께하고 싶던 마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아줌마 같은 분들이 참 재미있어요. 나이 들어 외롭다고 아무나 믿고, 돈 있다고 잘난 척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제발 그만. 왜요? 진실이 듣기 싫으신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기였어요. 아침마다 보내던 문자도, 전화도, 사랑한다는 말도, 전부 다! 마치 독침을 꽂듯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근데 참, 아줌마도 단순하시네요. 그 나이에 뭔 사랑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잘난 남자가 왜 아줌마한테 잘해주겠어요?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까지. 아, 미안해요. 너무 솔직했나? 근데 뭐,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잖아요? 돈도 다 빠져나갔는데. 그 순간 평생을 함께할 것만 같던 믿음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의 완벽한 연기였을 뿐. 이제와 돌이켜보면 제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 여겼던 그 시간들은 모두 잘 짜여진 각본 속 한 장면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각본 속 어리석은 주인공이었던 거죠. 아직도 모르시나 보네요. 이 사람 10년 넘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같은 짓을 해왔어요. 채권자 중 한 명이 휴대폰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황혼 재혼 사기 전과 3범, 또다시 여성 재산 노렸다. 전국을 돌며 부유한 미망인 노린 전문 사기꾼. 결혼 2개월 만에 14억 챙겨 도주. 이 사람 전국의 피해자가 최소 10명은 돼요. 다들 비슷한 패턴이에요. 문화센터나 노인정에서 만나서 친절하게 접근하고 결혼하자마자 돈 요구하고 돈만 받으면 도망가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 달콤한 문자 한 통, 다정한 전화 한 통. 그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된 각본이었다는 걸. 통장은 확인해 보셨어요? 이미 다 빼갔을 거예요. 장가는 어떻게? 채권자가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어요. 제 상가들은 이미 담보대출로 묶여 있었고, 그마저도 소유권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거 제 도장 아닌데. 위조했겠죠? 늘 하던 수법입니다.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 태벽 시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번 돈으로 하나씩 산 상가들. 자식들 앞에서는 늘 당당하게 걱정하지 마라 하던 그 자부심이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어떡하죠? 목매인 제 물음에 채권자 중 한 명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도 이제 이 사람 잡아서 뭐합니까? 돈은 이미 다 써버렸을 텐데. 그렇게 남편과 평생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니, 왜들 이렇게 야단법석이야? 돈 좀 썼다고. 김 씨의 뻔뻔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알던 그 점잖은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죠.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제 떨리는 목소리에 그가 비웃듯 웃었어요. 농담? 내가 왜 농담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 같은 사람들 돈 그냥 은행에 묵혀두기만 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좀 써주면 어때서?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힘들게요? 하! 임대료나 꼬박꼬박 받아먹으면서 무슨. 당신들이 뭘 안다고? 진짜 힘든 사람이 어떤 건지나 알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거기다 당신도 좋았잖아. 외롭다고 맨날 한숨만 쉬더니 내가 옆에 있어주니까 얼마나 좋아했어. 그 값을 한 거지. 값이라고요? 아까 말했는데 또 말해야 해. 그래, 값. 내가 당신 같은 나이 든 여자랑 왜 결혼했겠어? 다 생각이 있었던 거지. 당신도 알면서 모른 척한 거 아니야?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제가 진심으로 믿고 사랑했던 시간들을. 당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어휴, 이제 와서 무슨 순진한 척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면서 혼자 살면서 그 돈으로 뭐 했어? 자식들 용돈이나 주고 절에 시주나 하고 차라리 내가 쓴 게 낫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그게 당신이 할 소리예요? 그럼 난 최소한 당신한테 행복한 시간은 줬잖아. 당신도 인정하잖아. 그동안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그 웃음이 가짜였어? 가장 아픈 곳을 파고드는 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돈 몇 푼 가지고. 어차피 당신 혼자 써도 끝도 없을 돈 내가 좀 도와서 쓴 거야. 고마워할 일이지. 당신 같은 사람들 다들 똑같아. 돈만 있다고 잘난 척. 근데 결국 외롭다고 누구한테나 매달리잖아. 그러면서 이제 와서 뭘 그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을, 제 외로움을, 제 진심을. 그는 처음부터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 정말 사람이 맞아요? 사람 좋은 척하지 마. 당신도 날 이용한 거잖아. 남자가 필요해서. 그래서 날 선택한 거 아니야?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확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을 사랑했던 제 마음도 믿었던 시간들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배신. 그건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제 진심을, 제 마음을, 제 삶을, 모든 걸 짓밟아버린 배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했는지, 정신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상이 다 끝나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기 가는 분이 그 사기꾼한테 당했다는? 아침 산책을 나왔다가 들려오는 이웃들의 소곤거림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한때는 당당하게 걸었던 이 동네 길인데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을 했대. 자식들도 있다면서. 정말 부끄럽지도 않나. 철없는 노인네 저럴 줄 알았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나오던 산책도 이제는 새벽이나 늦은 밤에만 하게 됐어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두려워서. 박 여사님, 그동안 어디 가셨어요? 슈퍼마켓 주인의 친근한 인사가 오히려 가시처럼 들렸어요. 아, 좀 바빠서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르게 걸었지만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무 선명했어요. 저분이 몇 억을 날렸다던데. 아니, 15억이 넘었다던데. 돈만 날린 게 아니래. 그 사람 전과자였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면 그대로 바구니를 놓고 나왔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이사 오시면 어떠세요?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아니, 난 여기가 좋아. 거절했지만 사실은 자식들 앞에서 초라해지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면 너무 걱정되는데. 엄마, 요즘 많이 야위셨어요. 자식들의 걱정 어린 눈빛이 더 힘들었어요. 늘 든든한 엄마였는데 이제는 그저 불쌍한 엄마가 되어버렸나 봅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어요. 아침이면 거울 앞에서 한참을 연습했어요. 괜찮아. 난 괜찮아.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용기는 산산조각 났어요. 저기, 박 여사님 아니세요? 맞아. 소문 들었어?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이들의 시선이
마치 뾰족한 바늘 같았어요. 동네 미용실도 더는 못 가게 됐어요. 병원도 멀리 다른 동네로 다니고 늘 다니던 목욕탕도 발길을 끊었죠. 그래도 엄마는 강하시잖아요. 딸의 위로가 오히려 더 아팠어요. 강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이 더 힘들어할까봐 혼자서라도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 창문을 닫아도 들리는 이웃들의 수군거림, 길을 건널 때마다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 자식들의 걱정 어린 눈빛까지 이 모든 고통을 저는 혼자서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직도 제 어리석었던 선택이 가끔 악몽처럼 찾아오지만 이제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소송도 이겼지만 이미 사기꾼이 다 써버렸다는 돈은 도무지 받을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문화센터에서 만난 새로운 분이 계세요.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자식들도 있고 전부터 이 동네에 사시던 분이라 주변 평판도 좋고 무엇보다 재산 같은 건 전혀 묻지도 않으시고.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딸이 그러더군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퇴직금 통장도 보여주시면서 저를 책임지고 싶다고.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또 바보 같은 선택을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진짜 사랑일까요? 그분 내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나가도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꼭 필요해요. 부디 댓글로 알려주세요.